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인생 역전 종목, 이 종목 꼭 사세요. 115년 만에 기회, 1천조 잭팟 터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자,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죠.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지금 뭐가 나오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논의도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뉴스가 오늘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 국제회의를 언제 하겠다? 10월에 베를린 개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모아나갔을 때 8월, 9월 모아나간 뒤에 10월, 11월 점진적인 뭐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우상향, 재건과 함께 우상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일단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이 재건이라는 건 지금 당장 한다 안 한다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봐도 알겠지만 증시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이런 것처럼 뭐다 재건도 전쟁이라는 게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종전이 되었던 아니면 휴전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전쟁이 끝나기는 할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따라올 이슈는 뭐다? 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건이라는 거는 기회를 주면 줄수록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건, 사실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자, 유럽투자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크라 재건이 뭐한다? 마셜 플랜 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셜 플랜 그 이상, 실제로 그 이상의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셜 플랜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실까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과거 2차 세계대전 후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무너졌던 이런 것들 지금처럼 종전 이후에 이 재건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투자 계획이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처음으로 누가 했기 때문에 마셜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마셜 플랜 이상의 재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충분히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금은 얼마예요? 우크라 재건 비용이 1000조 원이라 1000조. 이게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좋은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재건 비용은 뭐한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저가에 매수를 해놔요. 그럼 얘가 나중에 막 1000조 원가 진짜 만약에 3개월 뒤에 이 종전이라든지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종전이 안 되다 보니까 재건 관련 이슈가 많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5개월, 6개월 뒤에는 1000조 원이 2000조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뭡니까? 재건이라는 건 더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이 시장 가치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지는 만큼 주가의 상승 파동은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은 뭐다? 지금은 재건주를 사서 가주면 좋은 거고 안 가더라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어쨌든 제가 왜 11월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일단은 우크라 재건 국제회의가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10월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재건에 대한 어느 이 가닥이 잡히기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11월에 뭐 한다?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죠. 그 정상회담에 있는데 푸틴이라든지 젤렌스키도 지금 회동하네 마네. 그래서 우크라 측 같은 경우도 푸틴이 참석하면 젤렌스키도 참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상회담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도 11월에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상이 양국의 입장 차이겠지만 푸틴 같은 경우도 뭐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협상 통한 종전을 원하고 있고 우크라 같은 경우는 철군을 먼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종전하겠다라고 어쨌든 우크라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종전에 대한 이런 것은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측에 뭐예요? 이 푸틴이 러시아가 종전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달라고 이제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할 만큼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뭐한다? 종전을 하고 싶어 하죠. 다만 이게 입장 차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11월 달에 들어서 정말 정상회담에 정상회담 둘 다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뭐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지금 보면은 자 10월 달에 재건 관련되어 있는 뭐가 있다. 재건 관련되어 있는 이 회담 회의 그 뭡니까 국제 회의가 있고 11월 달에 뭐 한다. 정상회담을 통한 무엇을 할 수 있다. 푸틴과 젤렌스키의 참석이 사실화가 된다면 또 뭐 합니까? 종전에 대한 이 기대감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종전에 대한 그 기대감도 해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11월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11월은 우리가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율 40%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지지율이 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인물이죠. 지금도 간당간당 많이 불안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바이든의 지지율에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뭐냐고 하면은 이거죠.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골치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이든 행정부의 골치다. 그래서 전쟁이 필요 이상 장기화되면 강력한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과 비례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뭡니까?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바이든이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만큼 제재하는 만큼 뭐합니까? 사실 경제적으로서 이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타격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합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이런 물가 안정화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증시 안정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종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뭐 할 수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바이든이 다시 한번 뭐 할 수도 있다. 이 종전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그림들을 합쳐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11월에 정말 뭐 종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종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종전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동시에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좀 사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제가 아까 앞서 뭐라고 했는지 115년 만의 기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폭우가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이 또 폭우 속에서도 반사익 받는 게 뭡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이죠. 자, 폭우의 침수 피해 확대되자 뭐한다?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혜받고 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 폭우에 대한 피해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주말까지 소강이었지만 또 이번 주죠. 다음 주가 이번 주부터 뭐한다? 더 큰 비 내린다.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다? 또 재건에 대한 부분도 또 반사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재건 관련 수혜 플러스 폭우 관련 수혜로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 아무래도 유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보텍이 최근에 서울 수도권 폭우 침수 피해로 강세다라고 하는데 이 유보텍이 또 아이러니하게 과거에 뭐합니까? 유보텍 주가 폭등, 그래서 상한가였어요. 상한가 간 이유가 뭡니까? 우크라 재건 상수도 복구 주가 이루어져야라고 하면서 이 유보텍이라는 종목이 재건 관련해 재건 플러스 폭우까지 엮이는 만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지속적으로 뭐 했을까? 지속적으로 2평 구간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죽으면서 물량 소화를 했다가 이번에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최근에 그 주봉상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지금 한번 이탈했다가 시장 무너져서 이탈했다 다시 재돌파. 그래서 1200원대 안착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뭐다? 유보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추천, 종목 소개 같은 경우는 늘 뭐라고 했어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기대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천천히 가는 종목 말고 빠르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당일에 하루에 3% 뛰기, 하루에 5% 뛰기 아니면 1, 2주에 20-30% 정도의 수익 이런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일강태공이라는 어플을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무료로 사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익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